안녕하세요. 토우TV입니다. 공동주택 초보 경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우TV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퇴직소득 IRP 원천징수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할게요. 그러니까 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매달 신고를 하고 있죠. 근데 매달 신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했던 패턴에서 조금 벗어나는 게 이번에 IRP가 추가됐기 때문에 어디다가 어떻게 기입하는지를 알려면 일단 개념이 머릿속에 정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DB하고 DC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IRP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것 중에서 DB형하고 DC형은 비슷하긴 하죠. 둘 다 그 퇴직연금 사업자한테 우리가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불해 놓으면 그거를 운영해서 퇴직자한테 근로에 따른 노동에 따른 대가인 퇴직금에 대한 것을 좀 나중에 일시금을 받던 연금으로 받던 근데 둘 다 받는 거는 55세가 좀 넘어야 되는 거니까 얘는 확정급여액이랑 일명 확정급여 퇴직급여가 확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이 손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얘는 확정기여형이라고 합니다. 확정기여. 기여가 납입이란 얘기거든요. 납입하는 금액이 확정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 퇴직할 때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는 납입하는 금액만 확정된 거예요. 확정급여는 근로자가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또 다른 차이는 DB형은 사업주의 자산으로 재무제표에 표시가 됩니다. 근데 사업주의 자산이라고 하지만 자산이 자기 게 아닌 자산 같지 않은 자산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근로자 명의, 여기서는 근로자의 자산입니다. 근로자 명의로. 그러니까 얘는 운영이 DB형은 사업주가 퇴직연금 사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자기 근로자들한테 그 퇴직금을 줘야 될 걸 90% 정도 해소 납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 수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적립금하고 운영 수익의 귀속은 회사에 있어요. 그래서 운영 수익은 회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사업자는 회사를 대신해서 퇴직급여를 그냥 지급만 하는 거예요. 대신 지급만 할 뿐 확정급여형의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회사가 원천징수자가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퇴직소득세하고 퇴직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세무서에. 근데 DC형 같은 거는 확정기여니까 납입하는 것만 확정돼 있으니 회사에서는 퇴직금 적립과 동시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이 연금 사업자한테 모두 넘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연금 사업자는 근로자의 계약을 따라서 이게 그 DC형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정도, 반년에 한 번씩, 2년이라고 하면 말이죠. 한 반년에 한 번씩 운영에 대한 투자처를 바꿀 수 있어요. 뭐 국공채를 몇 퍼센트 하고 주식을 얼마 하든 아니면 유럽형으로 주식을 하든 아니면 아시아 주식을 사든 이거는 근로자가 운영하는 거고요. 여기 DB형은 회사가 운영해요. 그래서 회사가 운영하기 때문에 얘네는 퇴직급여에 대해서 보장을 해줘. 그러니까 금액이 부족하면 회사는 다시 또 납입을 해야 돼요. 근데 회사는 기여형이니까 납입하는 걸로 모든 의무가 끝나요. 그래서 회사는 근로자한테 퇴사에 대한 의무를 받으면 회사는 퇴직연금 사업자한테 연락하는 거죠. 퇴직급여를 지급하라고. 그러면 이 퇴직연금 사업자는 근로자한테 퇴직급여를 지급을 해요. 어디다가? IRP 통장에다가. 여기서 나오죠. IRP. 통장에 나오는데 문제는 원천징수가 세금이 이연이 됩니다. 이연은 넘어간다는 거지. 지금 당장 하지 않고 나중에 내겠다라는 게 이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천징수 세금이 이연이 돼요. 그래서 근로자 명의 통장에 돈을 꽂히는 건 맞는데 그거를 지금 당장 세금 떼진 않아요. 언제? 55세가 되면 이 사람이 일시금을 수령하든 아니면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든 아니면 연금으로 수령을 하든 이거는 근로자 마음이에요. 이거를 계좌를 만들 때 본인이 선택한 거고 그리고 이거는 IRP 계좌는 본인이 원하면 이거를 중도 해약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55세 기준으로. 근데 만약에 이 해약을 할 때 그 전에 해약을 한다면 55세 전에 할 수도 있는데 55세 전에 해약하면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손해가 나죠. 세금을 모두 추징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55세까지 갖고 있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DB형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 사업자하고 DC형하고 나눠질 때 얘는 재무제표에 표시되고 얘는 재무제표에 표시가 안 됩니다. 그냥 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끝나요. 그리고 회사는 모든 귀책은 이 사업자한테 넘겨요. 납입하는 걸로 끝나니까 운영수익은 근로자한테 속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플러스로 운영수익을 낼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퇴직연금 사업자는 이거에 대해서 이 퇴직금에 대해서 신고할 때 세무서에 얘네가 신고를 합니다. 얘네가 근로자한테 줘야 되니까 요게 조금 다르죠. 그리고 지우고 다음 페이지로 IRP를 한번 볼게요. 어쨌든 DC형이건 DB형이건 연결된 건 하나가 똑같아요. IRP 계좌라는 거죠.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가 바로 IRP인데 퇴직급여 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그러니까 우리 퇴직급여 충당금을 모아놨다가 이 IRP 계좌로 일시금을 보내요. 연금 IRP 통장을. 이 통장은 누가? 근로자가 금융회사 가서 직접 만듭니다. 본인이 어떻게 조건을 만들지는 본인 마음이고 근로자가 통장을 만들어 놓고 회사에다가 퇴사를 통보를 해요. 그러면 그래 이 통장을 넣어줄게 해서 회사는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수령액을 적립 운용을 하는 거죠. 누가? 그 근로자. 그래서 이 저축 계정으로 이 사람이 본인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에 일시급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그 나이는 55세죠. 과세가 이연됩니다. 넘어가요. 얘도 마찬가지. 과세 이연이에요. 과세가 이연이 돼요. 그럼 이거는 느낌이 오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IRP 적립 운영은 DC형하고 비슷하게 매반기 1회 이상 운영 방법은 본인이 바꾸셔서 계속 투자를 좀 효율 있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연금이든 일시금이든 모두 55세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IRP예요. 그래서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IRP 계좌할 때 신중하게 만들어 주시고 가입자가 중간에 계좌로부터 중도 인출은 가능하지만 55세 이전에는 손해가 막심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볼게요. 근로자가 여기서 보면 위에 있는 거는 제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전체적으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 IRP만 알려드리려고 한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 여기서 보면 퇴직소득은 퇴직이 생겼을 때 그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죠. 엄밀히 말하면 퇴직금 지급시에요. 자, 여기서 그 연금 계좌가 있고 그 외가 있었는데 우리가 봐야 될 건 그 외입니다. 연금 계좌는 솔직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는 뭐냐? DC형에서 합니다. 아까 했던 거 잠깐 보실래요? DC형의 포인트. 얘가 근로자한테 지급하고 세무서 얘네가 신고하는 거예요. 그죠? 얘가 지급하고 얘가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다? 운용회사다. 금융회사. 그래서 연금계좌라고 되는 건 이거는 금융회사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퇴직연금 사업자만 하는 거예요. 요거는 DC형이니까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DC형으로 우리 회사 관리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DC형으로 하는 순간 모든 의무가 끝나요. 신고도.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다가 하시는 거죠. 그 외는 어디다 하는 거냐. 그 외는 DB형이나 그죠? IRP 계좌에 입금했을 때 DB형이나 IRP로 지급했을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퇴사하는 인원이 한 명이고 그 사람 퇴직 소득이 뭐 이 정도 된다. 너무 큰가? 2,300? 안 크죠? 한 달치 정도?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소득세는 DB형이면 여기단 소득세가 들어가요. DB형은 우리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여기서 나눠져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DB형은 소득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IRP는 소득세가 0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거 과세가 이연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당장은 세금을 떼지 않고 퇴직금 그대로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퇴직금 산출한 거 그대로. 그래서 요거 세금을 떼진 않고 0으로 갑니다. 요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기서 0으로 세금을 소득세를 신고를 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얘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뜻은 뭐냐면 과세가 이연된다는 얘기예요. 과세 이연 제도에 대해서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하려면 적어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60일 이내에
지급해 하셔야 돼요. 만약에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과세 이연 제도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60일 이내 이거에 대해서 신고서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원천징수 이행상한 신고서도 제대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60일 이내 지급하셔야죠. 그 IRP 계좌에. 요거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게 원천징수 이행상한 신고서에 매달 또는 반기별 신고를 하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퇴직소득은 퇴직금에 대해서 DC형은 A21에 가는 거니까 우리가 신경 안 쓴다. 그리고 DB형은 그 외에 A22에 DB형하고 IRP 계좌를 입력한 걸 넣는다. 가감계다 썼네요. 여기다 써야 되는데 1. 그래서 그 인원과 총 지급액을 쓰고요. 만약에 그 DB형에서 과세 이연이 되지 않는 항목으로 퇴직금을 줬으면 여기다 소득세가 있겠지만 과세 이연이 되는 걸로 해당이 된다. 그럼 여기는 소득세가 0이 되고 이 과세 이연이 해당되려면 60일 이내에 지급하셔야 되고 원천징수 신고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것만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죠. 원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근로자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인원과 금액만 신고하는 거니까 자세한 것들은 바로 뭐 개개인별 지급 명세서 신고를 꼭 해주셔야 돼요. 원천징수 이번에 퇴직소득에 대한 근로자가 퇴사자가 있다면 이번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IRP 계좌를 먼저 첫 번째 근로자는 만드시라. 두 번째, 그러면 그 계좌를 통보를 받고 여기다가 퇴직급을 지급하신 거죠. 퇴직급여. 이거 지급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부채에 있었던 거잖아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줄어들고 예금이 생기겠죠. 퇴직급여 충당금이 줄어들고 예금이 자산의 감소 이렇게 지급일날 통장이 이렇게 찍히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고할 거는 그 한 명과 퇴직급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에 대해서 IRP는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0으로 입력하시고 이것을 신고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뭐 개개인별로 지급한 명세서를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3월 10일까지 하잖아요. 그때 동시에 하는 게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할 때 같이 하는 것이 바로 뭐 지급명세서 중 퇴직급여 지급명세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퇴직급여 지급명세를 먼저 말씀드리고 원천세 전자 신고하는 거는 말씀드릴게요. 잠깐 뒤로 먼저 가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에 3월 1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퇴사자가 있으면 다 갖고 있었다가 우리는 일이 너무 많다, 사람이 많다 그러면 수시제출은 8월 중순에 홈택스 들어가서 신고하신대요. 제가 홈택스 그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이거를 영상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얘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영상은 올려드리진 어렵고 요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 거 영수 중에서 동영상 중에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방법이 있으니까 그 영상 보시고 조금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옛날같이 뭐 그렇게 바뀌진 않았는데 단 하나 얘가 좀 바뀌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얘기하면 되니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입력할 때 이연 퇴직소득세 계산, 원래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IRP 계좌로 지급했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를 납부를 안 했죠. 신고는 0으로 했어요. 그죠? 0으로 이연했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0으로 이연한 거에서 자세한 사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로자 개개인별로 지급명세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서를 쓸 때 여기서 신고 대상 세액은 우리가 퇴직급여를 계산하면 퇴직급에 대해서 계산하죠. XPRP 아니면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퇴직금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소득세가 산출되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신고 대상 세액이 바로 세금을 납부한 세액이에요. 그래서 퇴직소득에 따른 금액에 세금, 군속연수, 고용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결정되는 환산 산출세액에서 우리가 퇴직소득 산출세액이 나오고 여기서 세액공제 빠지고 기납부세액 빠지면 신고 대상 세액이 얘가 나와요. 그러면 얘가 바로 뭐 이연됐다, 넘겨버렸다 라는 이연 대상 퇴직소득세액으로 표기를 해주시는 거죠. 얘는 좀 지저보니까 지우고 그래서 110400 얘가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연금계좌 입금은 그 해당 근로자의 은행과
그 다음에 그 해당 은행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그 은행의 계좌번호, 그리고 우리가 입금한 입금일, 그 다음에 퇴직금 금액 그대로 가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이 금액이 퇴직급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0번은 금액을 우리가 수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오죠. 왜냐면 어쨌든 여기서 37하고 38 나누기 39잖아요. 37은 바로 세금인데 세금을 전체 39분의 38로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퇴직급여분의 요거는 지급 명세서 금액이니까 결국에는 부모 약분하면 1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바로 이연되는 퇴직소득 금액이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럼 요 밑에 보면 신고는 원래 신고 대상세액은 110400, 지방소득세는 11040이에요. 근데 이게 이연 퇴직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납부를 이연을 했기 때문에 110400은 그대로 여기다가 그 금액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차감 원천징수세액은 납부할 세액인데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얘를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퇴직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얘는 다음에 3월 10일까지 얘가 신고 들어가야지. 만약 얘가 신고되지 않으면 불성실 가산세 1%가 들어갑니다. 불성실 가산세는 금액의 1%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는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홈택스 한 번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우고 길게 찍고 싶진 않았으나 혹시 몰라서 원천세 신고할 때 우리는 그 신고 납부에 원천세 메뉴에서 정기신고를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죠. 들어가서 여기는 매달 하던 것처럼 귀속연월, 그 다음에 여기선 연말정산 아니고요. 그리고 소득처분도 아니고 환급신청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머지 건 그대로 하시고 여기서 근로소득하고 매달 근로소득은 있을 거고 퇴직소득 얘를 체크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없죠. 그러니까 근로하고 퇴직소득을 선택하시고 얘네 두 개를 소득을 신고하겠다라고 두 개 선택하신 다음에 저장 후 다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그러면 이렇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나와요. 그러면 중도퇴사자는 여기는 그 근로자의 중간에 만약에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서 퇴직금을 받으면 이 사람은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그 한 명의 그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과세급여, 그죠? 이거는 간이 연말정산세 얘가 들어가요. 이거 혹시 몰라서 제가 더 말씀드려요. 가끔가다 이거는 한 달치 넣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퇴사하는 한 달치 그거는 이미 여기 들어가요. 이거는 연말정산용이에요. 혹시라도 이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퇴직 처리하는 그 영상 보시면 될 거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 퇴직소득에 여기 보면 A21과 A22가 있어요. 연금계좌 A21은 DC형만 들어간다. A22는 DB하고 IRP가 들어간다. 인원수 1명, 아까 총 지급액 제가 750 했나요? 그리고 여기서는 소득세가 이연됐기 때문에 0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여기는 A99는 전체 인원수와 얘 인원수 합친 거, 만약에 전체 인원수가 만약에 여기서 간이세계 근로자가 5명 있었어요. 그리고 중도퇴사가 1명 있었고 그 다음에 퇴직소도 있었다. 그럼 이거 전체 다 합산돼서 5, 6, 7 들어가는 거죠. 총 지급금액도 여기 있는 금액 다 합산돼서 얘가 다 썸머리로 들어가요. 소득세는 근로소득하고 연말정산한 가감한 세액 한 개 여기 들어가겠죠. 얘는 이연된 게 0이기 때문에 세금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지우고요. 그리고 나서 신고서를 제출, 귀속열과 그 다음에 전체 금액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고서 제출하기. 그리고 원천세 신고 접수 영수증 이렇게 뜹니다. 그럼 얘를 인쇄를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신고 납부하시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보면 IRP 계좌로 그냥 통장을 우리가 그 직원 통장에 넣었던 것에서 근로자의 IRP 계좌로 넣어준다. 그거기 때문에 그 IRP 계좌로 입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퇴직소득 그 A21과 A 퇴직소득 22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A21은 넣지 않고 A22에서 넣습니다. 근데 A22에 넣는 거는 잠깐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 원래는 그 저희가 퇴직소득을 여기다 다 넣었었어요. 그 전에서도. 그러니까 크게 다르진 않아요. 여기 들어가는 다만 IRP 계좌로 넣으니까 소득세가 0으로 들어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이것만 좀 차이가 달라요. 원천징수는 얘가 다르고 대신 얘는 똑같이 하던 대로 하는데 대신 소득세는 0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든 IRP 계좌로 퇴직금을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음에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지급 명세서를 신고를 하는데 요건 똑같이 신고를 하는 게 그전엔 여기까지는 신고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요것만 마저 더 입력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산출세 그대로 놓고 그 근로자가 주었던 통장에 대한 내용을 다 모두 입력하신 다음에 그러면 얘가 알아서 퇴직급여 요거 들어가면 지가 이거는 자동으로 계산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관련돼서는 그 국세청에 2022년도 귀속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제가 이걸 다운받긴 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카페는 올려놓은 놔드릴게요. 요거 그대로 필요한 자료를 앞에서 차분차분 입력하시면 밑으로 내려서 이게 국세청에서 이제 2022년 귀속에 대한 거니까 얘를 다운 받으시고요. 아니면 제 카페도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노란색 부분만 다 넣으시면 돼요. 요것만 다 넣으시면 얘가 자동으로 계산을 합니다. 혹시 몰라서 홍진 ERP가 얘가 반영이 느려서 이쪽 부분이 입력하는 항목이 안 넣을 수도 있어요. 제가 좀 기다려봤는데 아직까지는 얘네가 움직이진 않을 것 같고요. 제 생각인데 아마 8월이나 연말정산 할 때쯤 그때 움직일 것 같긴 합니다. 이연 퇴직소득 세액 계산에 대한 입력 항목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때 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지만 알고는 계셔야 돼서 요거는 그 화면 설명에 그 기본사항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면 얘가 자동으로 나와요. 여기는 자동 산출되는 거고 잠깐만 제가 너무 낮겠네요. 여기다가 기본사항 여러분 테스트하면 한번 넣어보시면 얘를 넣으면 얘가 자동으로 입력 들어가져요. 그러면 들어가진 걸 보고 이거 그대로 국세청에서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연된 퇴직소득세 이렇게 나오고 보면 신고 대상하고 이연소득세를 빼니까 납부한 세액은 없다라고 요거까지 신고를 하셔야 돼요. 내년 3월 10일까지 중도퇴사자 수시출은 8월 중반 이후에 오픈됩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공유,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